별 하나의 사랑을 노래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별 하나의 추억과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 하나의 사랑과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이젠 별 볼 일 없다 완전히 마음을 접은 듯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다. 애초에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다.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냉랭합니다. 본인이 공정의 아이콘이다 직접 지켜 세웠었죠. 공정이 시대 정신은 아니다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 노여움의 힌트가 있는 듯도 싶습니다.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두 사람이 당초 보기로 한 날 지난 4월 중순이었다고 하는데요. 벌써 50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는 겁니다. 복국장의 주특기죠. 신 반장이 종종 미국 얘기 다룰 때마다 워싱턴에서 가서 직접 취재하고 싶다는 그런 아주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 끝나면 제가 한번 힘은 써볼게요. 아 진짜요? 정말요. 복장 힘써주시면 뭐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힘은 써볼게요. 국장님 요즘 낚시 다니세요? 챔질이 아주 그냥 신반장이 무슨 소리야. 팍팍거리는데 김 전 위원장 입장에선 낚였다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정작 윤 전 총장 측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김종인 만날 계획 단장은 없다. 측근발로 말입니다. 윤석열 측근과 단독의 콜라보. 요즘 윤석열발 하더라 통신이 유행이죠. 윤석열이 불라불라 하더라. 윤 전 총장의 말과 생각이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언론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 두 전원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도마위에 올랐죠. 이른바 10원 한정과 백넘버 2번 이 발언인데요. 현역 의원과 지인이 취재원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에선 와전됐다, 정해진 바 없다 해명을 했는데 기사를 뒤집은 소스 이번엔 최측근이었습니다. 의원들이야 공인이 노예로 치더라도 지인, 측근, 최측근으로 이어지는 윤석열표 메시지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측근이나 지인발 기사를 최측근이 바로잡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런 윤석열발 하더라 통신, 논란이 된 보도도 해명을 실은 기사도 하나같이 단독이 달려있죠. 그런데 정말 단독 기사인지 아니면 독단 기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최측근, 측근, 지인, 누군지 알아야 확인을 하겠죠. 지인이라는 사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추적을 했는데 누군지 파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지인이라는 분이 백넘버 2번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오늘은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좀 새로운 버전이죠. 국민의힘발 하더라 통신이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뜻과 다르게 대화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했다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30명 넘게 참여하는 모임에 참석하려 했다며 윤석열계가 태동에 꿈틀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오전 조금 머쓱해지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보다 이번엔 윤 전 총장 측 관계자 발로 말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완전히 날조된 헛소문이다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원인 결국은 윤 전 총장에게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뭐 다른 제3자가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뭐 서로 간에 듣고 하는 현재의 이런 그 소통 방식이 조금 많은 오해의 소지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저 당당하게 직접 또 지금 국민들이 모두 직접 소통하는 세상인데 투명하게 이야기하고
또 치열하게 서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 국민들의 궁금증을 당당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라는 윤 전 총장 대신 관련 소적이 또 출간된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별의 순간은 오는가인데요.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의 말은 아닐 테고 누구 이야기냐? 이번엔 그냥 윤 전 총장 측입니다. 나중에 또다시 최측근이 나설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이 노무현 박근혜 구속수사 반대 부친과 박 유세장 찾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다시 풀어쓰자면 내가 박근혜 씨 구속한 거 아니야. 유세장도 갔었어. 청두가 될 듯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대충 감이 오는데 그래도 본인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저렇게 전원만 남기고 있으니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더라 통신발로 카더라 소식만 전할 순 없는 노릇인데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가짜 장갑 난다. 대박이다. 어떻게 간장 냄새가 나지? 원고들의 개인 청구권 자체는 청구권 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 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피고를 상대로 서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3년이 걸린 대법원의 판결이 불과 2년 8개월 만에 뒤집혔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측 청구를 각하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당시 협정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라면서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국제 정세까지 고려했는데요.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까지 훼손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제정치에 꽤나 조예가 깊은 모양입니다. 한일 관계라든가 한미 관계, 심지어 안전보장, 국가 안보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있는 안보 문제까지 거론을 하는 것은 이 사법부의 본질의 판결이 아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나름의 해박함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한강의 기적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나라 서적을 탐독한 걸까요? 어째 일본 우익들과 주장이 똑 닮았습니다. 지난 2019년 아소다로 당시 일본 재무상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하며 이런 말을 했었죠. 이란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경제 지원을 제공했고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韓国ポハンの総合製鉄所の建設、スリランカのハブ港、コロンボ湾の拡張など各国の経済インフラ整備を ODA により支援しアジアの発展の基礎を築きました。 일본과 코드가 딱 맞는 판결 문구는 또 있습니다.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강조했는데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学会的には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と言ってもいいんだろうと。
이렇게 판결문엔 본인의 소신을 유감없이 적어놓고 정작 판결은 선고기일을 갑자기 사흘이나 앞당겨 군사작전처럼 진행했는데요. 이유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였습니다. 선고를 이렇게 당겨서 당사자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원고들이 6년 동안 기다려온 결심 공판, 선고는 단 1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원고 측은 재판 결과에 분노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연히 일본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겠죠. 韓国が責任を持って対応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懸案の解決のための韓国側の具体的提案を注視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 판결문에서 한일 관계를 걱정했던 재판부, 한시름 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반국가 반민족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했는데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의 말로 대신합니다. 이 판사들이 한국 판사가 맞습니까? 한국 법원이 맞습니까?